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는 정말 거침없이 2,700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조금 혼조권이었습니다. 흐름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요. 마지막에 낙폭을 좀 줄여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강보합, 약보합. 그래서 나스닥하고는 이제 혼조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항상 요 미국 시장의 특징은 악재에 민감하거나 악재에 둔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호재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2조 6천억 달러 얘기했고 공화당에서는 뭐 한 1조 6천억 달러를 하자 뭐 이러다가 이제는 9,080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기부양의 기대감으로 악재를 해소시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넓게 한번 해석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한때는 하루에 2,000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지금 그 당선자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 주가로 메꾸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도가 예전부터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반응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재료가 경기부양책이라고 해석을 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일시적인 금액 정도. 물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아직 당선인증 받지 못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추가 경기부양이 아주 클 거다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미죠. 저도 개미입니다. 제가 전문가지만 저도 개미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미입니다. 세력을 제외하고 미국 시장을 이끌고 가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는 정말 큰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 시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결국 기술적 분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 시장은 제가 똑같은 월봉을 계속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뭐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란 뜻이 아니라 이게 돌파가 돼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큰 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큰 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돌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과거에 4년 동안 똑같은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달라졌지만 위치는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추세 연장선에 계속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윗꼬리 부분을 다시 메워주려고 하는데 이걸 뚫고 가지 못하면 새로운 파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경기부양의 기대감이라든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떨어진 걸 다시 돌렸지만 거기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돌파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시장의 끄트머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시장에서는 자꾸 바이든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주가는 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2월 달에 이 윗꼬리 부분을 뻥 뚫는 장대 양봉이 필요할 거다. 정말 큰 장을 갈 거라면.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결국 행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국 장은 걸렸는데 우리나라 장이 조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정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기는 홀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대세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새로운 파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세는 벌써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의 연장 구간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대세를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제가 그거는 손 안에 걸려 있어요. 추세선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 더 올라왔지만 그 자리 윗부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제 아주 중요한 국면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2001년도부터 그어놓은 선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2001년에서도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최선인데 그 상황 속에서 저거 돌파해야 한다면 우리는 위쪽으로 크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돌파가 안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월봉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돌파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달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빠지니까 위험 자산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달러는 2018년도에 2,600 갔을 때 1,060원이었습니다. 1,060원. 그러니까 그때 대비로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달러는 1,060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다 보니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 원달러를 좀 일부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60원까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부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환율은 정상적으로 하면 좀 1,060원에 있어야 됩니다. 1,060원. 근데 과거에도 사실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도요, 원달러는 1,060원에서 1,280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1,290원 간 것도 마찬가지 그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은 지수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하나만 가지고 상승을 재개하기에는 이제 다른 상황 국면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미니멈 1,060원까지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원율은 지금 환율은 이 정도 밴드 안에는 꼭 있어야 될 거다. 이 정도에 있어야만이 수출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주가는 기업이 수출하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다음 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저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 저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어서 영업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에는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후반영해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일정 부분 안에 렌즈 안에 있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가장 좋고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달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수출이 나빠지게 되면 주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달러가 내려와서 위험 자산이 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더 내려왔을 때 차후에 주가가 더 가는 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일정 밴드 안에 멈추는 게 좋겠고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 그어놓은 자리인데 그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1,100원에 있는데 원래 회사 주가 상태로라면 1,060원도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원달러 추가 하락이 되더라도 위험 자산이 더 많이 갈 거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으니 저는 깜짝 놀라서 저도 이 시장에서 뭐 아마 1년 안짝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와, 왜 저렇게 가는데 고점 얘기를 하지 하시겠지만 저를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좀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상승, 그제 상승의 공통점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를 해줬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SK 하이닉스가 8%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SK 하이닉스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를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저께 뚫어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월봉상 밴드 3봉에다 딱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막판에서는 그 변동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밴드입니다. 이 추세 밴드인데요. 이 하단선에서 지금 올라간데 스트레이트 올라간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9개월 동안 상승한 적이 2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 지금 2007년도 데자뷰 모습이죠. 데자뷰 모습인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 고점과 요 고점 캔들
사실 이평 추세는 돌파가 됐습니다. 지난달 11월 말일 날 내리면서 추세선에 걸렸다가 12월 들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평선으로는 목표치를 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게 일목입니다. 일목으로. 일목 후행 추세선상으로는 지금 얼마가 하냐면 274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잖아요. 뭐 시장에 돌아가는 이슈나 이런 것도 다 따질 수 있지만 뭐 유동성 자산이 엄청 많아서 시장에 오는데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전부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조정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평 추세대이기도 하고 일목균형표 상으로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미국하고 똑같이 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그 개미들이 기다리는 시장이죠. 누구나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점. 사실 지금 올라온 거 아시겠지만 이 급등한 거는 몇 개 종목 빼놓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그냥 돌파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할 수 있는 2740이 맥스고요. 이평선상으로는 지금부터 뭐 조정으로도 할 말이 없는 차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파가 된다면 그때 저는 새로운 파동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강한 시장, 몇 개의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 여기서 재미를 보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능일 때문에 프로그램 앞당겼고요. 잠시 후에 또 뉴스와 함께 이제 개장 준비를 해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2675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흐름들이 올라간다면 어쨌든 간에 2700에 또 달라붙는 흐름들이 되겠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시장공감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